네, 반갑습니다. 네, 합천 행복교육지구 학교 희망주제 운영 사례를 발표할 합천가야초등학교 교사 류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마을이 만들어가는 학교 손잡고 가야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한번 모아왔습니다. 손잡고 가야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합천가야초등학교에 있는 학부모님들과 지역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이름입니다. 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이것이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교육혁신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철학적 바탕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실천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교육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교육을 제외한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너무나도 지금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더욱 가속화되어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다양한 꼭지들을 준비를 했지만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이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뭐 AI 시대라든지 그리고 기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일자리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우리 교육계 내에서도 이런 위기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공정과 그리고 정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과거와는 다른 어떤 공정과 정의 그리고 윤리의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며 있어가지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택트 시대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언택트 시대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연결성에 대해서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와는 다른 공동체성이 요구받고 있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 점점 개별화되고 있다,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공동체 의식 그리고 집단 정체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이것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하나의 답으로서 저는 지역 공동체, 마을교육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또 하나의 요구는 지역의 위기로부터 저는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천 지역은 대단히 지금 소멸위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 지역이고, 지금 이 보시는 표는, 5세 단위로 이제 인구 통계 2020년 10월자 기준으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2020년 10월자 기준으로 15세부터 19세까지 인구가 1324명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5세 단위 그룹이 점차 이제 낮아질수록 200명씩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 가속화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데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0세부터 4세까지 이제 648명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에 들어오는 나이가 되었을 때는 합천 전체 초등학생이 뭐 700명 밖에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살리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철학적 공유가 되어야만 교육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44195라는 숫자가 있고요. 14165, 300, 3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2020년 10월 현재 합천의 인구입니다. 44,000명에 불과하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50세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50세보다 나이가 어린 숫자가 14,000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0과 95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107과 153입니다. 올해 10월까지 태어난 합천 전체의 출생아가 107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이고요. 이 153명은 95세 이상의 인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고령화가 되어 있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출생아가 합천군 전체
출생아가 107명이 부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합천군이 이제 그 지역의 면적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은 아실 건데요. 서울에 비해서 무려 1.5배가 큰 도시입니다. 뭐 시골이죠. 네. 어쨌든 서울에 비해서 면적이 1.5배나 큼에도 전체 출생아가 110명이 부과하다는 것은 우리 이제 합천에 계신 우리 교육가족들이 다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지역을 살리는 교육을 반드시 지금부터는 해야 된다라는 그 절박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4년에는 963명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니까 이 등록된 인구보다 늘 작더라고요. 그래서 963명보다 훨씬 작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2026년에는 800명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1100명대고요. 내년에는 1100명 선도 무너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지역에 대한 철학적 고민은 지역을 살리는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마을교육 생태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합천 가야초등학교와 그리고 가야 지역에 있는 학부모와 지역민들이 노력했던 것은 이 마을교육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날짜를 정하고 포인트를 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네. 운영하는 이제 학부모와 이제 저의 고민인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글로서 정리해둔 부분입니다. 잠시 시간이 나시면 잠시 정리를 해서 그 영상을 정지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잡고 가야 마을학교를 준비했던 과정입니다. 마을학교가 학부모가 반드시 주도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학부모와 지역민이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기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참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운영에 그리고 기획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만 고민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학교 밴드를 이제 만들어서 학부모님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야초등학교는 학생이 이제 95명 정도 되고 가구 수치 훨씬 작겠지만 102명 현재 가입이 되어서 이제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 역시도 학부모님이 직접 밴드를 만드셨고 초대도 학부모님들이 직접 하셨고 운영도 지금도 학부모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제 소개를 드리겠지만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부모님들이 직접 기획하고 그 밴드를 통해서 참가 신청을 받고 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마을학교 운영회원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한 10명 가까운 위원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의 마을 교육이 그리고 더 크게는 이제 합천의 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철학적 고민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운영하시는 학부모님 이름까지 나와 있긴 한데 뭐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썼고요. 이렇게 밴드에 초대 응해주신 이렇게 환영합니다.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네.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들이었는데요. 연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가 도대체 뭐냐. 학부모님들이, 이제, 그,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이름에서 오는 느낌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운영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을 좀 높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천 행복교육지구, 그 장학사님과 이제 주무관님도 가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교육지구와 어떻게 연계를 해서 이 가야 공동체를 운영해 나갈 것인지 의논할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마을교육 활동가를 모셔가지고 연수를 했는데요. 진주에 계신 분을 모셨고요. 이 연수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례들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잘하는 것만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 됐던 과정, 힘들었던 과정, 처음에 뭘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연수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사례를 발표하는 과정들이 있지만 이 과정들이 내가 뭘 잘했고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선보이는 장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혁신을 일구어 나가는 과정, 그것을 공유하고 함께 나눠보는 자리가 저는 진정한 연수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협의회 후기도 있고요.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 책을 읽으시고, 저희 독서 동아리, 학부모 독서 동아리가 있거든요. 15분 정도가 이제 이 책을 읽고 책 나눔을 했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연수는 그 전반적인 상에 대한 이해인 것이고, 지금 여기서 진행했던 연수들은 학부모와 지역민들이 실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연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적 부모교육 연수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12차시 정도 진행을 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지역민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전래놀이 지도사 1급 자격증을 이제 학부모와 지역민들이 이렇게 취득을 다 하셨습니다. 요 취득을 하신 분들은 실제로 지금 가야면에 이제 놀이 동아리, 학부모 지역민 놀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매주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을학교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보드게임 지도사 연수를 마련했었고, 이것도 역시 12시간의 과정이었고, 1급 자격을 약 한 20분 정도가 취득을 하셔가지고, 이거 역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놀이 지도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진행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연기가 된 상태이고, 이 연수도 반드시 진행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학부모와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연수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해를 높이는 연수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아주 실천적이고 아주 직접적인 연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있고 취지에 매우 공감하고 나는 활동을 하고 싶지만 가진 기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이 연수 과정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셨고, 뭐 기능을 얻게 된 것 이상으로,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또 연계되어야 된다. 인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을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협의회에서 모든 운영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업무 담당자로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속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협의체 같은 경우는 제가 없어도 진행이 되고 저희 교장선생님이 없어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집단의 힘으로 판단을 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부모가 직접 운영하는 저녁 돌봄이 저희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이제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지역별로 여건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만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 아동센터에 갈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소득이 낮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이 돌봄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지역 내에서, 방치되어 있기, 쉬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마을학교 운영협에서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저녁 돌봄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연수 때 했던 것들 뭐 다양하게 한번 아이들과 함께 좀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의지를 모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놀이마당, 요거는 아까 그 전통놀이 연수에서 놀이를 배워서 학부모님들이 직접 운영하고 계시고, 연수를 이수하셨던 분들 가운데 한 5분 정도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격주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매주 학생들에게 신청을 이제 학부모님들이 직접 이렇게 받고 있는데, 매회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만큼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더 많은 아이들 데리고 활동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점이 대단히 안타깝고, 어쨌든 지역 내에서 매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님들도 너무나도 좋아하고, 내 친구의 엄마가 이제 함께하는 자리, 나의 엄마도 함께하는 자리,
뭐 이런 자리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목공교실과 그림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목공교실과 그림교실의 강사분도 지역민들 중에서 기능을 가지신 분들로 모셨습니다. 지역 내에 어쨌든 이런 생태계를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 이것이 물론 첫 번째이지만, 또 하나의 대원칙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지역민과 그리고 이 협의회의 테두리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그 사고를 반드시 함께 나누고 공유했었습니다. 네, 사진이 조금 많은데요. 저희 학부모와 지역민들로 구성된 동아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을 동아리는 학부모들이 단순히 취미생활을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 마을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보다 많은 지역민과 그리고 학부모님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스킨십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고, 지금 현재 매주 운영이 되고 있는데 5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독서 동아리, 그리고 바느질 동아리, 그리고 뷰티 동아리, 그리고 그림 동아리. 네. 독서 동아리 말씀드렸나요? 이제 이게 5개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고, 각 동아리별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보시는 사진들은 제가 이 자리를 위해서 찍어둔 사진이 아니고, 이 학부모님들이 이 동아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을 직접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밴드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진만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고, 이게 후기도 남기고, 이렇게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이런 사진 형태로, 같이 이 동아리에 함께하지 않는 분들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아주, 자율적으로, 그리고, 각자의 어떤, 힘으로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컴컴한 이런 사진도 보이는데, 지금 동아리가 운영되는 시간은, 밤 7시에서 10시까지입니다. 보통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낮에 이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학교에서 저녁에 무언가를 운영하기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수고로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진정으로 이제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탄탄해지는 과정이 있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사실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립심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이 동아리들에는 저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운영을 하고 공유를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과정, 그 고민이 있다면 처음의 약간의 수고로움을 감수할 수 있다면 저는 반드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아빠와 뚜비뚜바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지역 공동체가 주로 이제 엄마들로 운영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들을 만나서 아버지들이 한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되었고, 아버님들이 선뜻 마음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13분 정도의 아버지들이 모이셔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 해보자라고 결정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운영을 했고, 네. 자, 지금 이 사진들은 실제로 했던 프로그램들인데요.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유리공예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작품 자체는 조금 투박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뭐 섬세하거나 이렇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아빠와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사실은 좋아했었고, 쉽게 하기 힘든 활동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에 있는 소나무 밭인데요. 아버지들이 미리 이제 보물을 숨겨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보물을 찾았습니다. 요 보물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즘 또 이야기하면 지역 화폐 같은 개념이겠죠. 네, 그런 것들로 이제 아이들이 지역 곳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쿠폰을 만들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버지들이 직접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아빠들이기 때문에 했었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불을 피워보자.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드릴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하는 거.
그걸로 직접 불을 피워보는 걸 했었습니다.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지피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하기가 쉬웠고, 아버지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네, 참여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사진에 놓는데, 아버지들끼리도 한번 시합을 했었습니다. 누가 더 불을 빨리 피우는가. 아이들은 뒷전이었고, 아버지들이 너무 이게 열성적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사실 이거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이 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원칙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버지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행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들이 만나고 이후에 어떤 모임을 만들어 갈 건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아버지들의 협의체를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되었고, 또 그것과 함께 아빠들이 가족 밴드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가족 밴드를 가야에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저는 행사나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으로 그치는 행사가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학교의 담당은 언제든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도 바뀌게 되어 있고, 그 업무를 추진했던 담당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은 보다 긴 시간을, 긴 호흡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교의 담당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고민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지역도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좀 다른 형태로 이 지역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행사를 만들어내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를 강화하는 운동으로서 이것이 합천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들에서도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게 교육의 변화에 대응을 하고, 그리고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커나가고, 그리고 이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이 지역을 좀 한번 살려보는 교육, 그런 교육을 위해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전달 드린 내용보다 학교에서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